자, 그럼 오늘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쇼 첫 번째 순서죠.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앤스탑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매니저는요. MBN골드 이창원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 멋진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크게 올라갈 호재가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히 없고 또 오히려 MSCI 리밸런싱과 같이 좀 단기적인 수급 악재는 남아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자 우선은 우리 또 아나운서님께서 네. 지금 시장의 방향성을 물어보셨는데요. 네. 제가 이제 생각하는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자 먼저 미국의 2,000조 원의 경기 부양책 통과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미국 시간 기준으로 2월 26일부터 2월 27일까지 2,000조 원의 경기 부양책이 미국 하원에서 표결에 붙여집니다. 자, 여기서도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여기서 통과가 된다면 이 법안이 또 이제 상원으로 상정이 되고 올라가고, 여기서 또 한번 수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3월 14일에 경기부양책 서명을 하게 되면, 최종 승인을 하게 되면 이게 통과가 되는데요. 지금 경기부양책 관련 내용은 바로 전 국민에게 1,400달러를 지급하고 또한 최저임금을 15달러까지 올린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도 경기부양책을 계속했었지만은 코로나가 현재 진행되는 상황, 그러니까 코로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경기부양책이 나오면 우리는 심리적으로 그 돈을 어떤 소비에 쓰는 게 아니라 만약에 있을 사태를 대비해서 저축을 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합니다. 아니면 집에 그냥 모아놓거나. 하지만 코로나가 진정되는 상황에서 경기부양책을 쓴다면 그렇게 그 돈이 저는 소비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한 어제 시장이 하락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미국의 중국의 테이퍼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그와 완전히 반대로 중국에서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4,000조 원이 넘는 경기부양책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시장이 급등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어제 시장 급락하면서 내 종목이 많이 빠졌는데 오늘 시장이 분명히 어제만큼 반등을 한 게 사실인데 지수가, 그런데 내 종목은 어제 빠진 거에 비해서 많이 못 올라왔다라는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느낌이 아니라 지금 원래 그게 팩트입니다. 그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시장에 빠질 때는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한 번에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되듯이 전체적으로 종목이 다 빠졌다면, 오늘 시장이 다시 지수가 올라올 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는 바이오 대형주 중심으로 지수만 끌어올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개별주를 들고 계신 분들은 어제 빠진 만큼 오늘 반등 시에 그만큼 안 올라왔다는 거예요. 지수는 그만큼 올라왔는데,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반등장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오늘 삼성전자가 올라온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추격 매수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되면 삼성전자로 들어갔던 수급이 또 개별주로 옮겨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장을 대응할 전망까지 또 제시를 해주셨네요. 그러면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앤스탑 오늘도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매니저 적중률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가운데요. 네, 70% 기록해 주셨습니다. 10종목 중 7종목 흐름 맞춰주신 건데요. 오늘 더 좋은 성적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기 검색 상위에 어떤 키워드들이 올라왔을지 10위까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위를 차지한 키워드는 반도체 대장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괄목할 만한 상승세 연출했죠. 또 그리고 2위는 계속해서 요즘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선주가 차지했네요. 그리고 코로나19가 오랜만에 두 군데나 위치하고 있습니다. 3위, 4위에 자리하고 있고요. 5위는 2차 전지 테마가 핫했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 오늘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 보였죠. 6위 차지했고요. 우주항공 7위를 차지했습니다. 정유주 또 전일에 이어서 또 올라왔고요. 화학주 9위, 기술이전이 10위를 차지하면서 오늘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상황과 함께 열어주세요.
네, 1위는 SK 하이닉스였습니다. 오늘 9.19% 급등하면서 15만 원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HMM도 8%대 상승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 유지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한국파마 그리고 10위의 알테오젠 이렇게 제약바이오주들이 오늘 세 군데나 위치한 하루였습니다. LNF 2차 전지 관련해서 주목받았죠. 8%대 급등 보여줬고요. 제주 반도체 또 화이자 백신 저장 용기에 반도체를 공급하면서 11%대 급등했습니다. 또 전통적인 방산 관련한 종목 한화시스템이 인공위성 사업에서 기대감 모으면서 오늘 8%대 급등했고요. 한국석유 29.74% 상한가 안착하면서 오늘 마무리했습니다. 세노텍도 오늘 상한가 보여줬고요. 알테오젠 8%대 급등하면서 오늘 주목받았습니다. 이제 한 종목 한 종목씩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시간인데요. 첫 번째로 열어볼 종목은요. 1위를 차지한 SK 하이닉스입니다. 어제 EUV 장비에 4조 7,500억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으로 주목받으면서 급등했죠. 전일을 제외하고는 이번 주 내내 상승 랠리 펼쳐가고 있습니다. 내일장도 고일까요? 아니면 스탑일까요? 네, SK하이닉스에 대한 저의 의견. 자, 일단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정말 대단합니다. 자, 어제도 지수가 안 좋은 가운데에서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네. 오늘 어제 윗골이 달린 부분까지 모두 만회하면서 지수가 신고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무려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9% 넘게 올라갔는데요. 요즘에 보면은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더 큰 그런 급등을 보이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우선은 SK하이닉스는 우리가 지금 이 반도체 그리고 이제 IT 섹터 내에서 가장 큰 지금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EUV 극자외선 도입을 위해 4조 7,490억을 투자하겠다라고 일단은 밝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당장에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고 2025년 12월까지 투자하기로 밝힌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바로 거래 상대방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밖에 없죠. 바로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회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참고로 중국이 반도체를 우리나라나 대만을 따라잡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다가 현재는 지지부진한 이유가 바로 과거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바로 이 ASML의 장비를 중국에 도입하게 못하게 하면서 중국이 지금 반도체를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장비인데 여기에 또 직접적으로 지금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한 대당 한 2천억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4조 7천억이라고 하니까 대략적으로 20대 정도, 20대 전후가 되겠죠.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앞으로 이 D램 분야에서 강한 독자적인 그런 지위를 확보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한 이게 주문이 들어가면 하나 만드는데 약 2년 전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에 매출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앞으로 이제 미래의 매출을 좀 기대감을 땡겨서 오늘 급등이 나온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오늘 14만 8,500원을 찍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16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오늘 힘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 16만 원 선까지 갈 수 있다. 오늘의 이 이슈가 D램 분야에서의 입지를 드높일 수 있는 투자가 아니었을까라는 기대감까지 비춰주셨네요. 네, 그럼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이 내놓은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로나주가 유럽에서 판매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오늘 주가가 삼형제 모두 급등했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셀트리온에 대한 저의 의견 일단은 고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굉장한 조정을 보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최고점 39만 6천 원을 기점으로 지금 어제 28만 원을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한 30% 가까운 그 이상 넘는 급락을 보였다가 오늘은 9.2%의 아주 양호한 그런 상승률을 보였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죠. 지금 유럽에서 판매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유럽 의약품청이죠. EMA에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노나에 대한 순차 심사에 착수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주가를 반등시킨 아주 대표적인 그런 재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품목 위해서 공식적으로 지금 검토가 들어갔다. 그래서 나오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늘 이제 이런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팩트보다는 기대감으로 먼저 상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감만 있다면 내일도 추가 상승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감으로 내일까지 추가 상승 가능하겠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싶은데요. 증시가 이제는 탈코로나19 국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작년과는 제약바이오주를 대하는 좀 다른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약바이오주 전망 그리고 대응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자,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그 펀더멘탈이나 실적보다는 그 섹터의 기대감 그리고 그 말 그대로 꿈을 먹고 주가가 상승을 하고 반대로 그 꿈이 없어지면 주가가 급락하는 것이 바로 제약 바이오입니다. 그만큼 인간의 심리가 제일 많이 반영된 섹터가 제약 바이오 섹터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그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특히 뭐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해서 무려 20배 넘는 초급등세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와서 보면은 신풍제약 뭐 나온 거 있습니까? 그만큼 뭐 시장에서 그 정도 밸류를 쳐줄 만한 그런 그 결과물이 나온 게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지만 뭡니까? 결국은 저점에서 만약에 매수를 해서 최고점에서 매도했으면 20배 넘는 거의 2000%의 수익을 거둘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무런 내용이 나온 게 없어도 그만큼 어떤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게 제약 바이오 섹터인데, 자, 오늘 이런 시장에서는 그 제약 바이오 섹터는 저는 사실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또 시장이 지지부진하고 그만큼 개인들의 심리가 약해지면은 제약 바이오 섹터가 가장 먼저 급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성장주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반대로 시장이 또 우상향을 하거나 좋은 흐름으로 가고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좋아진다면 또 그 어느 섹터보다 제약 바이오가 좀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참고하시고 지금부터 6개월 후에 제약 바이오가 갈 것이다. 이런 건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앞으로 어떤 재료가 나올지 그거를 예상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무의미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의 심리를 통해서 관련 섹터를 매매하시는 것이 제일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심리가 가장 많이 반영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6위를 차지한 제주반도체입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할 전망이고요. 또 화이자 백신 보관 용기에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는데 이 화이자 임상 결과가 90% 넘는 효과를 보였다는 소식으로 오늘 뜨거웠습니다. 내일장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네, 제주반도체에 대한 저의 의견, 고의견 드릴게요. 자, 제주반도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조금 반도체와 백신은 뭔가 조금 안 어울릴 수도 있겠지만은 어찌됐건 오늘 그 모멘텀으로 11.84%의 급등을 보였습니다. 당연히 급등을 할 만한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그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은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방금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화이자 백신의 온도를 맞추기 위한 그런 그 반도체의 모멘텀이 지금 붙어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급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 반도체가 이제 화이자 백신 코로나 용기에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한다라는 이런 그 어떻게 보면 테마로 지금 섞인 거죠. 네. 대부분의 지금 반도체 섹터는 지금 이제 업황 회복과 그 다음에 뭐 실적 그리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따라가면서 거기에 맞춰서 그 주가가 움직이기 마련인데 이 제주 반도체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멘텀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이제 화이자 백신이 여러분들 내일 들어옵니다. 내일 드디어 58,500분이 일단 500명분이 지금 들어오게 되는데 1차분으로 그러면 그 이번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전국에 수송을 하다가 백신이 상온에 노출되면서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돼가지고 또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도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보관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운송을 해서 실질적으로 최종 접종까지 하는지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을 때 제주반도체도 내일 뭐 또 한 번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반도체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백신의 보관, 운송, 접종이 중요해지는 시기인 만큼 추가 상승 가능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이번에 빠르게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8위 차지한 한국석유 짚어보겠습니다. 보통주 한 주당 신주 한 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하면서 바로 상한가 직행했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자 한국석유에 대한 저의 의견 일단 그 의견 드릴게요. 네. 근데 뭐 이거 한국석유는 지금 상한가를 닫아서 끝났는데 이거를 제가 그 의견을 드렸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매수를 한다? 그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이거는 오늘 상한가를 닫았기 때문에 내일 갭으로 예를 들어 20% 떴다가 쭉 내려와가지고 뭐 플러스 5%에 끝나도 그거는 고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 내일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의견을 드린 거고요.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무중 소식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주당 1,600원 배당한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좀 급등이 나온 겁니다. 물론 유가에 대한 모멘텀도 있겠죠. 왜냐면은 최근에 서부 텍사스산 원유와 그 다음에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반적인 우상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의 폭설로 인해서 그리고 또 감산 얘기도 나오면서 여기에 플러스 경기 회복까지 겹치면서 유가가 상승이 나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유가 상승의 아주 대표적인 수혜주인 뭐 GS나 아니면 SK이노베이션이나 아니면 S-오일이 오늘 뭐 상한가가 나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석유는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또 오늘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70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700억대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그 개별 유가는 아니고 석유가 들어가 있으니까 유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유가는 아니고 개별 모멘텀으로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요거는 좀 테마성으로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지만 테마성이다라고 강조해 주셨네요. 그러면 빠르게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세노텍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고 산업 공급망을 구축한다고 밝히면서 국내 히토류 관련주들 오늘 급등한 하루였습니다. 내일장도 상승일까요? 아니면 하락일까요? 네, 세노텍에 대한 저의 의견은 일단 당연히 그 의견 드릴게요. 오늘 네. 그 세노텍도 상가를 갔는데요. 네. 자, 우선은 여러분들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러니까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미중 무역 전쟁으로 한 번씩 이제 주가가 출렁이게 하는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중국에 대한 포지션을 어떻게 잡을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바이든은 친중이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트럼프와 스타일은 다르지만
중국을 견제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트럼프보다 훨씬 더 북한에 대한 제재도 강해요. 트럼프는 과거에 북한을 그래도 정상국가로 인정해주고 정상회담을 할 정도로 어느 정도 대화를 했는데 바이든 행정부, 여러분들 전통적으로 미국의 민주당은 북한과 중국을 인권 탄압 국가로 규정을 하기 때문에 원래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민주당이랑 미국 민주당이랑.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주당이랑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또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약간 이거는 트럼프 그 정책과 비슷한데 미국에서 나온 그 부품으로 그리고 미국 제품을 소비하라. 그리고 또한 막 그게 아니라면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의 제품 위주로 구매를 해라.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대표적으로 수혜가 뭐 한국이나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되는 거고, 한국이나 일본이 되는 거고, 반대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이제 물러났으니까 좀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뭐 이거는 전혀 나아지지 않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토류를 가지고 이거를 무기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IT나 아니면은 첨단 군사 무기에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이 히토류를 미국이 못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왜 그러면 안 만들고 있었냐면 이 히토류를 개발함에 있어서 환경 파괴가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근데 중국은 그런 환경 파괴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냥 개발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히토류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국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기화하다 보니까 관련주가 급등을 한 건데요. 이거는 이제 단기적으로만 보세요. 왜 그러냐면 미국이 아마도 히토류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는 지금 움직임이 보여집니다. 지금은 히토류 관련주가 미중 무역 전쟁 테마로 올라가서 저도 이제 단기적으로 고는 드렸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만약에 미국이 자체 히토류를 생산하게 되면 그런 모멘텀이 없어질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1, 2년 안에 바뀌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노텍까지 이렇게 만나봤고요. 이제 나머지 종목들 의견 한 번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의견들 오늘 올고입니다. 이들 중에 베스트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오늘 제가 뽑는 베스트 종목은요. 바로 LNF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NF. 일단 누구나 좀 잘 아는 종목이고 오늘 그 반등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자, 저 시간이 없다 보니까 목표가만 말씀드릴게요. 목표가는 8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7,000원 말씀드리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제가 5시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 5시 무료 방송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코엔스탑은 이창원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